수개월 동안 일본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미묘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였다. 진동은 너무나도 미세해서 대부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두 남자에게는 그 신호들이 즉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서양에 살고 있는 브랜든 빅스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곤 했는데 마치 땅이 팽팽히 당겨진 실에 의해 늘어나고 있는 듯한 소리를 듣는 기분이 들었다. 같은 시기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사사키 히로하루는 자신의 공책에 강박적으로 그리던 선들이 점점 더 짙고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자신의 연필이 어떤 숨겨진 무언가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 듯했다. 브랜드는 무언가가 점점 쌓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지구가 어떤 균열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날짜와 시간,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불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패턴은 그에게 다른 원인이 있음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한편 사사키는 반복적으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지도들을 보았고 일본과 한국의 특정 지역을 관통하는 굵은 선들을 보았다. 무시하려 할수록 그 현상은 더욱 집요하게 다가왔다. 어느 순간 그는 거대한 지각판이 수십 년간 쌓여온 압력을 풀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듯한 상상을 하며 땅속 깊은 무언가가 조정되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 시작했다. 긴장은 폭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파도처럼 자라나 소리 없이 다가와 주변 전체를 불편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웠다. 브랜드는 자신의 기록들이 몇 주 간격으로 일치하기 시작함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연속적인 패턴을 이루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무작위로 보였던 것이 움직임, 경로 방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해저 아래를 정밀하게 이동하는 지하의 힘을 묘사했다. 동시에 사사키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경로를 작업실에서 그려내고 있었다. 공책에 그어지는 각 선은 마치 불가피한 길을 드러내는 듯했으며 일본 열도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어떤 순환을 곧 마주할 것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 모두 일본과 한국이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압력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브랜드는 인구 밀집 도시 위로 흔들리는 빛의 이미지를 불현듯 떠올렸다. 사사키는 집 근처의 콘크리트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들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흔한 현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니었다. 그의 꿈에서 본 선들과 연결되는 듯한 이 작은 틈은 일본 땅속이 이미 안정의 한계를 넘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었다. 대중이 경고를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동안 그들 발 아래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브랜든에게 이 무관심은 가장 큰 위험이었다. 그는 진짜 위협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시작된다고 느꼈다. 지구는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것을 감지해야 할 이들은 그 경고를 놓치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브랜드는 바다 위로 낮게 깔리는 어둠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마치 바다가 에너지를 흡수한 뒤 세상에 되돌려 죽기 직전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감각은 그의 가장 강렬한 비전이 시작되기 전날 자주 찾아왔다. 그는 그 힘이 언제까지 억눌려 있을 수 있을지 자문했다. 사사키도 비슷한 인식을 가졌지만 그가 본 장면은 조금 달랐다. 그는 긴 어둠의 터널을 꿈꿨다. 그 터널은 어떤 불빛도 사라지기 전에 진동하기 시작했고 그 진동은 점차 강해져 마침내 땅이 불규칙하게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둘 중 누구도 이 비전을 널리 공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호는 계속해서 일치하고 있었다. 마치 지구가 아주 민감한 이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경고를 조율하는 듯했다. 서로를 전혀 모르는 브랜든과 사사키는 동시에 같은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벌어질 지점을 말이다. 몇 주가 지나자 그들은 이 신호들이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브랜드는 환경의 압력이 갑자기 변하는 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마치 지하의 어떤 존재가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듯했다. 즉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특정 지역을 따라 이상한 방식으로 분산된 긴장을 감지할 수 있었다. 지하 에너지는 마치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경로는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불안정성을 보이지 않았던 지역들로 향하고 있었다. 세부 사항은 소름 끼치도록 반복되었고 결국 브랜드는 이 일련의 흐름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사사키는
점점 더 깊은 꿈에 빠져들었다. 그는 오래된 지도를 보았고 그 지도 위에는 일본 열도의 여러 지역을 가로지르는 선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무작위로 그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선들은 실제 지질학적으로 알려진 단층선을 따라 있었지만 최근 어느 기록보다도 강렬했다. 그의 연필은 늘 같은 경로를 따라 움직였고 북쪽 바다를 지나 중앙지대를 통과해 태평양 인근 지역까지 이르는 길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가 그릴수록 하나의 패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것은 마치 현실 세계에서 곧 이어질 점들이 연결되기 직전의 순간 같았다. 브랜드는 새벽이 끝나갈 무렵 느껴지는 독특한 감각을 묘사했다. 그것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저음의 맥박 같았고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 맥박이 첫 번째 균열의 전조라고 믿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 시작되는 일종의 초기 방출. 그러나 그것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위력을 지닌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진동은 항상 같은 시간에 강해졌고 마치 곧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 현상의 반복이 더 거대한 사건의 임박을 뜻한다고 확신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사사키는 같은 신호를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있었다. 환경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변화들 속에서 감지되는 이상 징후였다. 평범한 물건들이 아무 이유 없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계절에 맞지 않게 바람이 자주 불었다. 집안의 특정 구역에서는 내부에서 나무가 불규칙하게 팽창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공식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진동을 느꼈고 이러한 신호들은 그의 공책에 그려지는 선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이는 일본 지하가 단순히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두 예언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전체 경로를 보았고 사사키는 균열이 열릴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두 경우 모두 결론은 같았다. 일본은 지금 작은 변화들이 고강도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패턴은 일종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고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연속적인 단층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해를 암시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비전의 강도가 명확하게 바뀌었던 특정한 날을 언급했다. 마치 지하의 힘이 더 이상 숨기를 그만두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도시 풍경이 터널과 기초를 따라 움직이는 에너지의 파동에 의해 휩싸이는 장면을 보았다. 그의 기록은 전봇대가 흔들리고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는 모습을 묘사했다. 마치 하나의 조율된 충격이 도시를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 파동이 즉각적인 파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부 긴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으며 그 긴장은 두 번째 균열이 오기 전까지 계속 갇혀 있을 것이었다. 같은 시기 사사키는 깊은 인상을 남긴 꿈을 꾸었다. 그는 거대한 어둠의 홀 중앙에 서 있었고 그곳에는 단 하나의 지도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지도 위의 선들은 마치 생명이 있는 듯 스스로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섬의 일부가 상징적으로 흔들렸다. 마치 충격이 닿을 순서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 그 순서를 기록했고 그 명확함에 놀랐다. 강조된 지역은 그가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려왔던 곳과 일치했으며 이제는 점진적인 활성화의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브랜드는 첫 번째 충격이 깊은 지하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보았다. 사사키는 두 번째 충격이 도시들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느꼈다. 이 두 사람의 인식을 나란히 놓고 보면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드러난다.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를 유도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 단계를 위한 길을 여는 연결된 일련의 연쇄적 흐름 가능성이다. 이것은 매일같이 신호를 목격하던 두 사람에게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하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었다. 마치 지각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사사키와 브랜드는 동일한 해를 향해 신회에 이끌리고 있었다. 날짜들은 유사했고 현상은 반복되었으며 그들의 기록은 일치했다. 그들의 예측은 정확한 달력상의 시점에 의존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주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구는 오랫동안 쌓여온 긴장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조정하고 있는 듯했다. 지하의 압력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단지 징후에 불과하던 것들이
이제는 반복적인 행동으로 변했다. 마치 일본 열도 자체가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브랜드는 지하 깊은 곳의 에너지가 더 이상 흩어져 흐르지 않고 명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는 응축된 파동이 바다를 가로질러 일본 해안으로 다가가며 점점 가속화되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 진동은 음색과 강도를 바꾸며 무언가 무거운 존재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지각층을 뚫고 나오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같은 시간 일본 땅에서는 사사키가 집안의 작은 움직임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음을 관찰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진동이 아니었지만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변화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마치 일정한 리듬에 따르는 듯했다. 그는 발밑의 지면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고 때때로 몇 초간 불균형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그것이 지각이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는 과정의 일부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 모든 신호가 더해지며 무시하기 힘든 일종의 예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브랜드는 어떤 밤에는 터널 내부가 진동하는 이미지를 보았다. 금속 구조물들이 천천히 휘어지며 도시 지하 깊숙한 곳에 가해지는 압력에 반응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도시는 바다에서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있었고 그 에너지를 오래된 기초 구조물과 이미 한계를 넘은 지하 시스템을 통해 분산시키고 있었다. 같은 시기 사사키는 꿈속에서 지도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장면을 보았다. 특정 지역들이 강한 광채를 내며 잠시 빛나고 몇 초 뒤 사라졌다. 그가 잠에서 깨어날 때면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마치 실제로 지각이 움직이기 직전의 충격을 온몸으로 느낀 것 같았다. 그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들 속에서 패턴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해안지역, 산업지대, 매립지 위에 세워진 주거지역, 그리고 상호 연결된 터널지대가 그 대상이었다. 지하의 긴장은 짧고 빠른 단계를 따라 점점 진행되고 있었다. 브랜드는 첫 번째 대규모 균열이 지표에서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깊고 멀리 떨어진 지점, 수년간 압력이 갇혀 있었던 공간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는 극한의 억제감을 묘사했다. 마치 전체 구조물이 과도한 하중을 견디다가 단 한순간에 안정성을 잃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방출된 힘은 해저를 따라 파동을 밀어내며 해안선 곳곳에 숨겨진 약점을 활성화시킬 것이었다. 사사키는 특정한 균열들이 낡은 벽뿐 아니라 절대 금이 가서는 안 될 곳들에서도 다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다. 새로 지어진 건물, 보강된 콘크리트, 지하철역 입구 등의 표면에서도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마모나 노후화가 아님을 직감했다. 내부 지각의 이동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관찰을 거듭할수록 이 과정이 하나의 체계처럼 조율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 두 사람의 인식이 결합되면서 하나의 중대한 진실이 드러났다. 첫 번째 대충격은 고립된 사건이 아닐 것이다. 초기의 충격은 지표면 근처에 축적된 긴장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것이며 깊은 지하의 방출은 도시 지하 구조물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이 움직임은 짧고 정확한 충격파처럼 나타나 터널과 철도, 건물 기초의 균형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브랜드는 특정 지역의 전기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충격에 반응하듯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게 깜빡이는 불빛을 보았다. 그것은 전면적인 파괴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거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일종의 활성화, 지하가 살아있으며 곧 움직일 것임을 상기시키는 신호였다. 반면 사사키는 이러한 충격을 이미지가 아닌 소리로 느꼈다. 그의 꿈속에서 언제나 지도상의 같은 지점에서 낮고 둔탁한 뚝 소리가 들렸다. 마치 일련의 연쇄가 시작됨을 알리는 마커처럼 증가하는 압력은 곧 넘을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한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떤 날은 공기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고 지면의 진동이 평소보다 몇 초 더 오래 지속되었다. 마치 나라 전체가 불규칙하게 숨을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첫 번째 충격의 접근은 더 이상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분명히 감지되는 실질적인 상태가 되어 있었다. 두 번째 대규모 움직임이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의 비전에 나타나는 양상도 극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느리게 이어지던 연속성이 이제는 아무 경고 없이 밀려드는 지속적인 신호로 바뀌었다. 브랜드는 더 이상 단편적인 장면이 아닌 곧 작동할 준비가 끝난
하나의 연결된 체계를 보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다. 바다를 따라 흐르던 진동은 이제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기 시작했고 도시지역, 산업지대, 산악 지형 등지로 긴장을 퍼뜨리고 있었다. 에너지의 흐름은 변형되었다. 그것은 마치 전체 시스템이 스스로의 한계에 밀려가고 있는 모습 같았다. 사사키는 이러한 변화가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요소들에서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간에서 물건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아무런 외부 움직임 없이 바닥에서 미세한 먼지가 떠올랐다. 어떤 표면은 너무 낮은 주파수로 진동하여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불편한 감각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 신호들을 알고 있었다. 더 큰 지각 이동이 오기 전 내부에서 먼저 반응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징후였다. 아직 충격은 오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꿈에 나타나는 표식들도 점점 강해졌다. 과거 단순한 선에 불과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복잡한 구조를 이루며 갈라지고 있었다. 그는 특정한 순서대로 분포된 균열의 지점을 보았고 이를 통해 두 번째 충격은 단순히 첫 번째의 여파가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하나의 일환임을 알 수 있었다. 몇몇 지역은 다른 곳보다 훨씬 강한 빛을 내며 곧 동시에 움직일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 모든 이미지가 합쳐져 형성된 하나의 패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경고였다. 브랜드는 일본 열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신호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의 비전 속에서 열도에서 시작된 충격은 점차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었다. 지하 에너지는 바다를 따라 뻗어나갔고 이전까지 안정적이었던 지역들까지 진동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가 목격한 지각 이동은 고정된 원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먼 지역을 향해 나아갔다. 몇몇 경로는 대륙을 향하고 있었고 마치 첫 번째 대격변의 여진이 곧 도달할 것 같은 예감을 남겼다. 두 번째 충격은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있었다. 지구는 마치 전 과정을 가속시키는 듯했으며 보통 수개월이 걸릴 단계를 며칠 또는 몇 주로 압축하고 있었다. 어떤 밤 브랜드는 전등이 연쇄적으로 꺼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도시 기초 아래에서 방출된 지질 파동에 의해 전기 시스템들이 압박을 받는 반응이었다. 지하에서 발생한 충격은 표면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미세한 결함들, 국지적 정전, 민감한 지반 위에 세워진 구조물들의 불안정함을 통해서 사사키는 땅이 마치 맥박을 내뿜는 순간들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는 지면이 위아래로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순간들을 묘사했다. 하지만 그 짧은 흔들림은 본능적인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움직임은 몇 초 이상 지속되지 않았지만 지하가 변화 중임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일본 전체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듯했다. 마치 끝없이 자라나는 지하의 힘에 순응하듯 표면이 그것에 반응하고 있었다. 이 지점부터 일본은 외부적으로도 불안정성의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조차 작고 얇은 균열이 발생했고 일부 공공구조물은 눈에 띄는 뒤틀림이나 틀어짐을 보였다. 바다는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며 어떤 날은 평소보다 더 많이 물러났다가 다른 날에는 거세게 밀려들었다. 열도를 떠받치고 있는 시스템은 더 이상 내부 압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깊은 층 사이에서 억눌리고 있던 에너지에 이제 지표가 직접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브랜드는 이러한 변화를 하나의 결정적인 단계로 인식했다. 그는 지하 에너지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이 오직 특정한 패턴을 이해한 자만이 예측할 수 있는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의 비전은 에너지가 집중되었다가 다시 갈라지는 지점을 보여주었고 마치 다음 충격을 위해 분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러한 파동을 끊임없이 기록하며 다음 대규모 움직임은 더 이상 오랜 간격 없이 찾아올 것임을 확신했다. 신호의 강도는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두 번째 대충격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는 터널, 지하철, 매설된 구조물들이 도시의 반응을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시점이었다. 지하 이동은 단순한 진동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건물의 기반을 비틀고 고밀도 주거 지역의 지하를 압박하며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단층들을 활성화할 것이었다. 사사키는 그것을 육체적으로 느꼈다. 어떤 밤에는 그의 집이 마치 호흡하는 지면 위에 떠 있는 듯했다. 바닥이 팽창했고 나무는 갈라지는 듯한 소리를 냈으며 벽은 불규칙하게 떨렸다. 그것은 더 큰 움직임이 오기 전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였고 그는
일본이 훨씬 더 격렬하고 빠른 과정 직전까지 다다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때 간헐적으로 그려졌던 그의 그림들은 이제 연속적인 흐름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신호를 찾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의 몸 자체가 열도의 지하 맥박에 연결된 듯 반응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결정적인 지점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곧 모습을 드러낼 것임을 느꼈다. 그의 비전 하나하나가 일본이 언제든지 넘을 수 있는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본 것은 이미 일어난 파괴가 아니라 지금의 압력이 계속된다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이었다. 그 이미지들은 점점 더 빠르고 강렬하게 다가왔고 마치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열도의 핵심 지역들에서 섬광이 번쩍이는 장면을 보았고 불규칙한 리듬으로 깜빡이는 빛들을 보았다. 마치 대지가 무언가를 외치기 직전인 것처럼. 그것은 아직 현실이 된 장면은 아니었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강해지는 가능성의 영역이었다. 사사키 또한 점점 더 구체적인 꿈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산들이 맥동하고 숲이 원인 없이 흔들리며 강물은 잠시나마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듯 보였다. 이 이미지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힘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했으며 그의 해석에 따르면 그 힘은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곧 현실로 나타날 수 있었다. 그를 따라다니는 감각은 명확했다. 일본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러나 언제든 시작될 수 있는 하나의 순환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세 번째 움직임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묘사했지만 결코 고립된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지점, 해저, 도시 지반, 그리고 지각의 신부, 이 거의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는 지점에서 수렴하는 현상이었다. 각 비전은 이 요소들이 하나의 동기화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켰다. 대기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었고 특정 지역에서는 금속성 냄새가 감지될 수 있었으며 큰 방출 없이도 균열이 서서히 확장되기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호들은 아직은 미세하고 은밀했지만 더 강력한 단계로의 전환을 알리는 징후가 될 수 있었다. 브랜드는 특정 에너지 흐름이 열도를 가로질러 동아시아로 향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의 여러 비전에서는 압력의 파동이 한국 남부 지역에 도달했고 그것은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향처럼 보였다. 그는 한반도의 점처럼 떠오르는 위치들을 보았고 그것은 일종의 경보 지점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 확산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주의 깊은 관찰자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사키 또한 유사한 감각을 보고했다. 그의 꿈속 진동은 섬의 경계를 넘어 대륙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전문가들이 신부 데이터를 분석하고 당국이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이 이미지들은 만약 순환이 열리게 된다면 한반도는 그 반응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임을 나타냈다. 일본은 점차 축적된 긴장에 외부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철새들이 예상보다 일찍 이동하고 어류가 평소와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관측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곧바로 재난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하 환경이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자연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람들은 도심의 기초 구조물에서 들려오는 낮고 깊은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금속 구조물이 강하게 당겨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할 것이며 실제로 발생한다면 세 번째 움직임이 가까워졌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브랜드는 일본이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 잠긴 후 지각을 관통하는 듯한 굉음을 듣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비전은 즉각적인 파괴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느껴졌다. 나라 전체가 조용히 준비하던 단계와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단계 사이를 나누는 경계선이었다. 그는 그 소리가 첫 번째 방출, 즉 수년간 예견되었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순환의 개방을 알리는 신호라고 이해했다. 사사키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시각적 효과를 보고했다. 푸르스름한 빛이 지하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한 지역 위로 빠르게 퍼졌고 이는 지각판 간의 마찰로 인한 방전 현상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말하길 만약 이런 빛이 실제로 관측된다면 그것은 일본이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든 또한 이에 동의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압력은 온천의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일부 산에서는
정밀 장비를 통해서만 감지되는 미세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었다. 어떤 날은 도시 전체가 평소보다 더 밀도 높은 공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현상들은 현재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새로운 국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곧 연속적이고 조율된 형태로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징후였다. 브랜드는 특정 지역들이 불규칙한 호흡을 하듯 짧은 간격으로 팽창하고 수축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대규모 지각 이동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징후였다. 그는 금속 구조물에 작은 뒤틀림이 생기고 해안 지역에서 낮은 주파수의 지하음이 들려오는 장면을 보았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구성되었고, 아직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점점 더 임박한 활성화 시나리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사키는 한국에 대한 비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파괴가 아닌 극도로 높은 수준의 감시와 관측을 보았다. 한국의 관측소, 항만, 모니터링 센터들이 핵심 지점으로 떠오르며 일본의 움직임을 밀접히 주시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그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피해자가 아닌 전략적 수호자로 등장했다. 그것은 이 순환이 열릴 경우 이 지역 전체의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어떤 거대한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상징이었다. 브랜드는 순환이 시작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비전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일본이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겉으로는 일상이 계속되는 지표면과 그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힘이 완벽한 침묵 속에 정렬되고 있는 지하층, 마치 나라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그림 속에서 열도를 따라 흐르던 에너지의 선들은 점점 더 밝아졌고 인구 밀집 지역을 에둘러 해안선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해안들은 그동안 항상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지역들이었다. 이 모든 것은 언제든지 이전 비전들이 예고한 연쇄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지질학자들이 경고해온 움직임이 마침내 영적인 불안과 함께 실체를 드러내려는 징후였다. 사사키는 거의 매일 글을 남겼고 그의 노트에는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패턴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 세계의 특정 지역, 북동부 해안, 중심도시 지대, 그리고 일본을 가로지르는 산악지대, 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는 일본이 이들 분리된 지역에서 연속적인 사건을 겪게 될 수 있음을 느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조율된 움직임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날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들이 충분한 강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그는 위험이 최종 충격 그 자체가 아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연쇄 활성화에 있다고 계속해서 말해왔다. 브랜드는 밤의 비전 속에서 붉고 푸른 점들이 일본 열도 위에 떠오르고 사라지며 이동하는 장면을 보았다. 이 점들은 마치 지하 압력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지표 같았다. 어떤 경우에는 이 점들이 바다를 넘어 한국 남부 지역까지 도달했다. 그는 이를 위협이 아닌 에너지의 반향으로 이해했다. 한국은 경계를 넘어 전달되는 이 신호들을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는 일본조차 아직 인식하지 못한 조짐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감시자의 위치였다. 브랜든에게 있어 한반도는 순환이 시작되기 전 그 경고들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사사키도 그의 꿈에서 계속해서 한국의 존재를 인식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경보 시스템을 조정하고 해양 감시를 강화하며 방제 시설을 점검하는 장면을 보았다. 전문가들은 감시실에서 그래프와 데이터를 분석하며 일본에서 전달되는 진동을 수년치 자료와 비교하고 있었다. 이 이미지들은 순환이 열릴 경우 그 영향이 일본 열대만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한국은 바다의 움직임, 공기의 밀도, 그리고 지극히 미세한 반사 진동의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간접적인 신호들만으로도 국가 차원의 최대 주의가 요구될 수 있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브랜드는 그의 비전 속에서 일본 열도가 희미하게 깜빡이는 노란빛에 둘러싸인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마치 나라 전체가 고주파로 진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어떤 지역들이 몇 초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것은 실제 정전이 아니라 향후 전력망, 통신, 교통체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정성의 전조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준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고였다. 그는 이 감각을 활성화 지점의 접근이라 표현했다. 사사키는 같은 메시지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울려오는 낮은 소리를 묘사했다. 그것은 마치 교대로 뛰는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고, 이러한 소리가 실제로 들린다면 첫 번째 대규모 움직임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물건이 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데도 긴 진동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이 바로 지표면의 소리가 사라지고 지하의 맥박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때이며, 그 조용한 경고가 집단적 인식을 일깨우는 반가소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기후의 국지적 변화 또한 감지했다. 추운 날씨에 비정상적인 더위가 나타나고 더운 날에는 이상하게 무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장면이 비전에 자주 나타났다. 그는 이를 지각 내부의 재조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초기 현상으로 해석했다. 이런 현상은 순환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질 수 있었고, 이는 정부와 시민이 다가오는 현상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다. 그것은 확신이 아닌 기회로 보아야 할 신호였다. 한국은 또다시 중요한 조각으로 등장했다. 브랜드는 한국의 안테나, 레이더, 해저 감지 센서들이 미세한 해저 변화들을 포착하는 모습을 보았다. 과학자들은 이 신호들을 분석하며 그것이 일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패턴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마치 한반도가 이 지역의 균형을 감시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처럼 보였으며, 위험에 처해 있기보다는 일본보다 먼저 경고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듯했다. 사사키도 이 흐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꿈에는 한국의 순찰선이 일본 인근 해역을 조심스럽게 순회하는 장면이 나타났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루틴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가까워졌다는 직감을 따르는 행동처럼 보였다. 그는 사람들이 높은 언덕이나 전망대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는 장면을 보았다. 거기에는 공포는 없었다. 오직 깊고 본능적인 주의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모든 거대한 자연의 흐름이 시작되기 전 인간이 가장 먼저 감지하는 조용한 인식이었다. 브랜든의 비전은 종종 하나의 반복적인 이미지로 마무리되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일본 열도 위에 빛의 선들이 얽히고 설켜 진동하고 있는 장면. 그 선들은 마치 움직일 수 있는 허가를 기다리는 듯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어떤 선도 즉각적인 파괴를 뜻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하나의 결정적인 국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가 말하길, 그 빛의 선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연쇄가 시작될 것이다. 사사키는 브랜든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전적으로 같은 감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에 다음과 같이 남겼다. 일본은 지금 하나의 집단적 선택 앞에 서 있다. 신호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2026년이 일본과 한국이 스스로의 땅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하나의 순환을 여는 해가 될 가능성을 직시할 것인가?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감각이 나라 전체를 사로잡았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달라졌고 어떤 이성적인 설명보다 먼저 감지되었다. 거리의 리듬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집단적인 주의가 어떤 무시하기 어려운 충동에 의해 위로 끌어올려졌다. 호기심은 없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보이지 않는 경계가 넘어졌던 것이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이 순간을 오랜 주기의 눈에 보이는 종결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사건들은 인간의 선택들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발생한다. 한국은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인 강도, 지속적인 사회적 압력, 끊임없는 극복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지닌 민감한 영토로 등장한다. 이러한 누적은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적 단절을 위한 정확한 무대를 만든다. 이 경고는 불편함을 준다. 안정성의 이미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체계적이고 진보적이며 어떤 도전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비그야는 바로 이러한 대비를 위험 요소로 지적한다. 한계에 가까운 상태로 오랜 기간 작동하는 사회는 성과와 균형을 혼동하게 된다. 생산성은 여전히 높지만 내부의 소모는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난 채 커져간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어떤 패턴들이 분명해지기 전에 그것들을 관찰함으로써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경제 흐름, 세계적 긴장, 사회적 불안정 등을 다른 사람들이 아직 그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추측으로 치부되지 않고 특히 특정 지역을 겨냥할 때는 실제적인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었다. 아비그야 아난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그의 과거 발언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가 세계적 위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국제사회는 여전히 안정적인 담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장은 성장을 자축했고 정부는 통제력을 강조했으며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경고의 어조를 피했다. 하지만 아비그야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조용히 형성되고 있던 경제적 압력, 사회적 불균형, 정치적 불안정의 주기를 지적했다.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경고는 과장이 아닌 불편한 예견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의 예측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극적인 어조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의 수렴이다. 그는 역사적 데이터, 행성의 움직임, 집단 행동의 패턴을 교차 분석한다. 이들 중 여러 요소가 동일한 유형의 균열을 가리킬 때 그는 이를 우연이 아닌 전환의 신호로 간주한다. 보건 위기, 경제 충격, 지정학적 긴장 등은 주류 담론에서는 아직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질 때부터 그의 분석에 등장했다. 그 결과는 단순했다. 사건들이 예측된 방향으로 전개될수록 그의 발언은 점점 더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지점부터 그의 관찰은 단순한 광범위한 예측을 넘어 세계의 특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계 시스템의 기둥 역할을 하는 국가들에 주목했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경제, 밀도가 높은 사회 효율성과 압박이 공존하는 환경, 한국은 이 맥락에서 등장한다. 즉각적인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 순환이 바뀔 때 긴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 중 하나로 등장한다. 는 현재 국제 정세를 강제적인 재구성의 단계로 묘사한다. 전통적 제도들은 신뢰를 잃어가고 각국 정부는 내부의 피로와 마주하고 있다. 세계 인구는 연결되어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쳐 있다. 이러한 환경은 잠재적인 불안정을 만들어내며 상징적인 촉발 요인이 균형을 깨면 그 불안정이 표면으로 드러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 예기치 못한 현상들은 이와 같은 집단적 압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더 자주 발생한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은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기술 밀도, 글로벌 생산망의 핵심적 역할, 그리고 수십 년간의 빠른 성장을 통해 형성된 사회, 외부의 성공은 내부의 피로와 대비된다. 는 이런 종류의 대비가 역사적 전환에 앞서 자주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대외적 이미지와 내부 실상이 괴리될수록 그 내러티브가 무너질 때의 충격은 커진다. 그의 글로벌 예측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다. 먼저 간과되기 쉬운 점진적인 긴장, 다음으로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흩어진 신호들, 마지막으로 집단적 주의를 강제하는 집중된 사건. 그는 지금 세계가 바로 그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한다. 지역 분쟁, 경제 불안, 극단적인 기후 사건, 급변하는 정치 상황은 모두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전환 주기의 일부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 구도 속에 한국을 포함시킬 때 불편함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한국은 거의 취약성과 연관되지 않는 나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규율, 혁신, 회복력의 상징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징적인 균열도 즉각적으로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기 쉽다. 세계 시스템에 깊이 통합된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은 오랫동안 지역적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예언은 하늘에서 눈에 띄는 어떤 현상이 전 국민의 주의를 동시에 끌게 될 특정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개인적인 해석이나 주관적 체험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현상이다. 서로 다른 도시, 나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신호를 인지한다. 그 순간은 사건 전개의 분명한 변화를 의미하며 그 이후로는 이전의 일상이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는 이 신호가 즉각적인 파괴를 일으키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식의 충격을 불러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을 느낄 것이라고 한다. 마치 어떤 오래된 것이 끝나가는 듯한 느낌,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 혼란, 강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충격은 전반적으로 퍼질 것이다. 한국 전체는 이례적인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예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분기점의 역할을 한다. 그 이전까지는 압박 속에서도 사회가 기존의 흐름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기존의 결정들이 재검토되기 시작하고 회피되던 대화들이 떠오르며
내부 문제가 긴급한 사안으로 떠오른다. 는 하늘의 신호가 믿음, 종교,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무시할 수 없는 부름처럼 작용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이 대한민국 내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접 국가들 역시 그 영향을 인지할 것이며 북한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은 같은 신호가 국경 너머에서도 목격되고 그로 인해 북한 내부에 강력한 불안정이 촉발될 것이라고 전한다. 지도부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견고해 보이던 구조들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며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통제는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는 그 사건 이후 한반도에서 정치적 긴장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예언한다.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발언권을 얻게 된다. 전통적인 인물들은 빠르게 영향력을 잃고 대중은 다른 종류의 답변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 변화가 단순히 인간의 일반적인 정치적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는 짧지만 강렬하게 지속된다. 사건들은 빠르게 일어나며 뉴스는 연속적으로 쏟아진다. 전반적인 감각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강제적인 변화의 과정에 들어가며 이전의 방식대로는 아무것도 계속되지 않는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단지 외형에 의해 유지되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는 이 과정이 더 큰 변화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늘의 신호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진정한 충격은 그 이후 몇 달 동안 나타나며 그 시점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결정들이 새로운 집단적 의식 상태 아래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은 세계에서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한다. 그는 또한 이 변화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결국 미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시작한다고 예언한다. 그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미 미국 내에서 쌓여온 긴장들을 자극하는 외부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 충격은 전쟁이나 공식적인 선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정치적 불안정, 상반된 결정들, 내부 통제의 상실을 나타내는 명백한 신호들로 나타난다. 예언에 따르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때 바로 전략적 혼란의 시기에 접어든다. 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오래된 동맹 관계가 재검토되기 시작하고 며칠 사이에 정치적 톤이 바뀌며 미국 지도자들은 한국에서 오는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전에는 종속된 지역으로 여겨졌던 한반도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자율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미국 내 권력의 뒷전에서 깊은 불편함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지정학적 논리를 깨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는 미국 내부의 위기와 맞물려 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분열은 더욱 깊어지며 제도에 대한 신뢰는 최근 역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다. 는 이러한 내부의 취약성이 미국의 대외적 주도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미국은 사건을 주도하는 대신 상황에 반응하는 수동적 모드에 들어간다. 이 전환은 세계 질서에서 상징적인 균형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결정적인 시험대를 맞이한다. 외교적 압박은 증가하고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며 공공담론 속에 은밀한 위협도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단호하고 예기치 못한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이는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를 놀라게 한다. 예언은 이러한 자세가 직접적인 대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초기 충격 이후 내부에서 강화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는 이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를 예의주시하며 세계는 무언가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미국의 영향력은 더 이상 하나의 경쟁자에 의해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자율적인 결정들이 등장함으로써 점점 더 공개적으로 의문시되기 시작한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떠오르는데 그것은 공격성이 아니라 방향의 명확성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예언은 또한 이 시기에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다. 시장의 불안정, 긴급한 결정들, 구조적인 피로의 징후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는 이러한 요소들이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환 주기가 시작될 때 집중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해결되지 않은 내부 문제들을 아는 채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려는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뜻밖의 기준점으로 부상한다. 빠른 적응 능력, 사회적 규율, 조율된 대응력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된다. 는 이 대비가 사건들의 상징적 충격을 더욱 확대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피해를 통제하려 애쓰는 동안 한국은 내부 재정비와 외부 확장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는 전 세계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한다. 예언은 이 시기가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새로운 입장 사이에 직접적인 긴장을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치적 배경에서는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워싱턴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은 과거만큼의 실질적 효과를 가지지 못하게 되며 이 영향력의 쇠퇴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권력의 중심부에 불안을 일으킬 만큼 분명하게 드러난다. 는 이 과정이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국가는 통제에 집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계 질서에 적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언은 조정에 저항할 경우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전환을 수용할 경우 덜 충격적인 재균형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 선택은 예언이 묘사하는 시기의 핵심 중 하나로 떠오른다. 그에 따르면 세계는 권력의 상징이 급속히 바뀌는 시대로 접어든다. 한국은 단순한 전략적 동맹에서 벗어나 영향력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국가이지만 더 이상 사건의 흐름을 단독으로 이끌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권력의 이동은 동맹관계, 군사전략, 경제결정,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정치 담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는 한 명의 한국인 기자의 방문을 받았다. 그 기자는 가까운 미래 속 한국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했다. 처음엔 회의적인 태도로 의 말에 의문을 품었지만 대화가 끝날 무렵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그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는 특유의 차분하고 단도직입적인 말투로 마치 이미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놓인 듯 주저없이 다가올 일들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의심스럽게 한미 관계에 대해 물었고 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권력의 순환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단절의 지점을 지나 새로운 질서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기자는 충격을 받은 듯 모든 말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그가 듣고 있는 내용을 곱씹었다. 는 이어 미국이 비록 강대국이지만 내부 전환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 말했다. 예언은 미국이 힘을 잃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권위는 내부 압력에 의해 변형되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속 위치를 재정의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아시아 전체, 그리고 한국에게 있어 이것은 전환점이 됩니다. 앞으로의 리더십은 더 이상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적응력과 사회적 회복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는 그렇게 설명했다. 기자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는 과장된 흥분 없이 조용하게 전통적인 시각에 도전했다. 한국이 단순히 세계 시스템 속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남을 것이라는 믿음의 말이다. 이 나라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내부의 어려움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곧 재구성의 문턱에 설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질서의 기초가 될 것이며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어조로 그는 말했다. 한국이 적응의 상징이 됨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이 나라는 전통적인 리더십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혁신의 본보기로 떠오르게 된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단지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건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짜여진 하나의 해답입니다. 기자는 머릿속에서 말들을 정리하며 이 대화를 단순한 모호한 예언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실질적인 예고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는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전환을 알리는 사건은 하늘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한국 안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그 반응은 기존 권력 체계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 시민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혼란과 호기심이 뒤섞인 상태로 기자는 곧바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한국의 부상이 세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려 했다. 방금 마주한 에이난과의 대화는 분명히 그가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고, 그 예언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갈증이 커져갔다. 전화 통화 중 기자는 한국의 부상이 세계에 미치고 있는 충격을 설명했다. 는 단지 한국 내부의 변화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자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글로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갈수록 의 말이 하나의 흐름처럼,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예언자는 미국의 불안정을 말했을 때 그것이 즉각적인 위기가 아니라 조용한 권위의 침식이라고 했었다. 기자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치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쪽 통화 상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지금 전해 들은 말의 중대함을 처음으로 실감한 듯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말했다. 미국은 이제 자국의 입지를 재계산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겠죠.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기자는 점점 더 분명해지는 현실과 의 예언 사이의 연결고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이나 이론이 아니었다. 예언자는 단지 한국의 부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스템과 새로운 움직임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게 될 하나의 사건에 대해 말했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전환점이 되며 그 시작은 바로 강대국들의 내부 동요에서 비롯될 것이고, 그 안에는 미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예언은 말한다. 는 더 깊이 파고들며 미국의 권력 구조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 과정의 무의식적인 촉매제로 지목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들과 분열적인 리더십 스타일로 인해 미국 내부의 불안정을 가속화시켰으며, 이것이 새로운 지도자 등장에 대한 무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지도자는 기존 정치 시스템 안에서 나올 인물이 아니며 약속이 아니라 진정성과 결단력으로 등장할 것이라고는 말했다. 트럼프는 이 흐름에서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답이 아닙니다. 그가 상징했던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곧 등장할 겁니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드는 전환이 될 것입니다. 기자는 이 모든 말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가 예언한 사건들은 단지 먼 미래의 비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내 정치 변화,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그리고 낡은 시스템과의 불가피한 충돌, 이 모든 흐름은 이미 현실로 흘러가고 있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 그리는 미래는 단지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하나의 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역설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작지만 상징적으로는 거대한 나라, 바로 한국의 부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단언했다. 이 나라는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인 기자는 가 단순한 국가 간의 정치 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달았다. 그는 인류가 직면한 사고방식의 전환, 하나의 역사적 전이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한국은 그 내부의 모순 집단적 고통, 그리고 회복력을 통해 방향 전환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결국 인정하고 따라가야만 하는 흐름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미국 내부에서 심화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분열은 단순한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전체가 겪고 있는 전환기의 반영이었다. 트럼프는 그 분열을 가속화시킨 인물이었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다. 에 따르면 트럼프는 단지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이 등장하도록 만드는 판을 깔았을 뿐이며, 이 새로운 리더십은 더 이상 과거의 권력 모델에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침묵 속에서 그 말들의 무게를 받아들였다. 그는 한국이 그 모든 내부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그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가말한 이 전환은 결코 순조롭거나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변화에 휘말리는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깊은 흐름이었다. 와의 대화는 신비롭고 불안감을 자아내는 경험이었지만 기자에게는 점점 더 명확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서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설명처럼 느껴졌다. 그 대화 이후 기자는 마치 퍼즐 조각이 너무 빠르게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는 이렇게 말했다. 옛 지도자들이 이미 끝난 주기를 억지로 되돌리려 할 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막고자 했던 변화를 더 빨리 불러오게 된다. 이 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다. 그는 더 이상 하나의 인물로서가 아니라 미국 내부에 깊이 자리한 균열을 드러내는 상징으로서 언급된다. 그는 오래된 시스템의 한계를 상기시키는 존재이며 그 시스템이 더 이상 현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촉매였던 것이다. 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시스템이 내부의 피로와 균열을 감추기 위해 너무 크게 말하기 시작한 순간을 상징한다. 그는 이 시기가 미국 사회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다른 일부에게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만든 분기점이었다고 말한다. 그 결과로 생긴 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선거와 정권 교체, 정상화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구조적 분열이다. 예언은 이 분열로 인해 미국이 내부 합의 없이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지적한다. 기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내용을 회상한다. 미국은 지금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인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규칙을 정해온 초강대국이 이제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것은 곧바로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는 능력이 점차 쇠퇴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세계는 더 이상 워싱턴의 명령에만 반응하지 않으며 새로운 중심지에서 생겨나는 기회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의 중심 중 하나로 한국이 등장한다. 는 한국의 부상이 강제력이 아닌 대조 효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미국이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동안 한국은 빠른 재편성과 유연한 대응으로 주목받는다. 미국이 권위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때 한국은 실질적 결정을 내린다. 이 명확한 대비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정부들이 혼란한 세계 속에서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서의 한국을 바라보게 된다. 그 움직임을 따라 투자자들도 움직이며 외교적 동맹 관계 또한 조용히 재조정되기 시작한다. 예언은 이 흐름이 미국 내부의 반응을 유도한다고 설명한다. 외교 압박, 전략적 협정, 강경한 연설을 통해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시도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효과는 과거와 같지 않다. 는 현재의 세계 질서는 구조에 얽매인 국가들이 아니라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국가들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미국에게 단순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한다. 익숙한 방식에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힘의 재분배를 수용할 것인가. 기자는 이 순간을 세계적인 심리적 전환점으로 본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사람들은 이제 누가 세계를 이끄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고 단일한 리더십 개념은 점점 힘을 잃는다. 예언은 이 질문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 말한다. 과거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작은 국가들이 더욱 자유롭게 행동하고 주변부로 간주되던 지역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국은 이 변화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중심에 설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기술, 문화, 경제라는 세 가지 기반을 모두에 따르면 이 전환의 시기는 한반도 내부의 역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 불안정과 강대국의 절대적 통제력 상실은 북한의 전략적 여지를 점점 좁힌다. 내부 압박이 커지고 고립은 더 이상 유지하기 쉬운 선택이 아니다. 예언은 이러한 변화가 공식적인 선언 없이도 감지될 수 있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즉, 북한의 태도 변화는 조용하지만 명백할 것이라는 뜻이다. 기자는 이 모든 흐름이 예언의 핵심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국제 질서를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흐름의 속도를 조절하는 실질적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 변화는 긴장 없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명확한 방향성과 함께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는 세계가 이제
권력의 상징이 너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한다. 그 변화의 축이 모두의 눈앞에서 이동 중이지만 이를 직시하려는 의지는 모든 곳에 동일하지 않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 전환이 충격으로 작용한다. 일부는 강하게 저항하며 기존 질서를 고수하려 하고 다른 일부는 세계가 이미 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트럼프는 이 흐름 속에서 다시 언급된다. 그는 단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미국 시스템의 약점을 빠르게 드러내게 만든 촉매자로 기능했다고는 설명한다. 예언은 새로운 정치 인물들이 미국 내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맞이할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더 파편화된 상태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는 중요한 전환점을 짚는다. 예언이 말하는 미래는 무질서나 파괴가 아니라 명확한 구분의 시기라는 것이다. 진짜 전환은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미래를 지탱하는 것을 분리해낸다. 한국은 이러한 분리를 이미 겪고 있는 국가이며 너무 이른 시기에 성숙을 강요당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집단의식과 구조적 대응력이 지금 세계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쟁, 분단, 의존, 그리고 초고속 성장, 이 모든 경험이 한국을 훈련시켰고 이제 그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는 세계가 이제 실질적 결과에 반응하는 시대로 들어섰다고 말한다. 말이 아닌 행동의 속도와 정밀성, 내부의 일관성이 진짜 힘이 되는 시기다. 이 속에서 한국은 위기를 구조로 바꾸고 긴장을 방향으로 전환하는 능력으로 눈에 띄게 된다. 이 흐름은 단지 외교적 정치적 주체들의 관심을 끌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한국을 불안정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델로 바라보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마라는 세계 질서의 진짜 전환,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었다. 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강대국으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빠르게 다극화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하나의 국가가 전 세계를 주도하던 시대가 점차 명확하게 막을 내리고 있다. 이 과정은 급격하지 않지만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가시적이다. 트럼프는 이 전환의 상징적 인물로 남는다. 그의 부상은 미국 내 깊은 분열과 이미 존재하던 한계를 낱낱이 드러냈고 예언은 미국이 앞으로도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국의 글로벌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한국은 경제와 기술을 넘어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는 한국이 사회 재편의 모범, 혁신과 안정 사이의 균형, 그리고 문화적 주도권의 상징으로 떠오른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반이 한국의 위상을 강화시키며 그 과정은 충돌이나 경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와 국제적 신뢰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또한 한반도가 지금 결정적인 시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한다. 남한의 내부 변화와 북한의 압력 증가가 맞물리며 역사적 전환이 가능한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예언은 남북 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점점 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외부 강요가 아니라 내부 필요에서 비롯되며 세계는 이 과정을 집단적 성숙의 시험으로 지켜보게 된다. 는 이 단계가 큰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주도권은 기회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위험도 수반한다. 이 시기에 내려지는 결정들은 향후 수십 년을 형성할 것이며 한국은 과거 강대국들이 반복한 실수를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더 균형 잡히고 자각적인 길을 개척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예언은 그 해답이 야망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시대의 신호를 읽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이 전환의 영향이 정치나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변화는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차원에까지 미친다. 전 세계의 대중들은 이제 과거의 권력과 성공 모델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순수한 물질적 진보의 개념은 점차 힘을 잃고 그 자리에 공동체적 의미, 지속 가능한 안정,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떠오른다. 한국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가장 자연스럽게 들어맞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예언의 마지막 메시지는 지배가 아닌 전 세계적인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그야는 세계의 중심 무대에 오른 국가들은 도덕적 명확성, 내부 조직력,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계는 이제 실수가 더 큰 대가를 부르고 올바른 결정이 오래가는 영향을 미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래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순환은 합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선택이 이루어지는 대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국은 현대 역사 속에서 자기 역할을 정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새로운 구도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는 이를 지켜보며 반응하고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와 같은 징후들을 주시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부나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사회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생산하고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한다고 변화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 변화를 더 의식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당신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켰는지 함께 나누고 이 시대의 징후와 글로벌 변화에 관심 있는 이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세요.